내 이름은 도니 장. 캘리포니아의 대학생이다. 도니, 오늘 우리 집에서 파티하는데 안 올래? 파티? 좋아, 갈게. 홈파티에 초대된 나는 꽤나 들떠 있었다. 이쁜 애라도 있었으면 좋겠네. 설마 이게 아메리카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어마어마한 사건의 시작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채 파티에 가보니 그저 평범한 파티와는 다른. 왔구나 도니. 좋은 거 있으니까 너도 같이 하자. 뭐? 설마 에이, 흥 깨지 말고 다 같이 즐기자고요. 약물 파티였던 것이다. 게다가 운이 나쁘게도 꼼짝마! 마약 단속반이다. 다들 그 자리에서 엎드려! 체포하겠다. 예? 그 자리에 있기만 했던 나도 체포당한 것이다.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운이 지지리도 나빴던 것이다. 나는 독방에 가두어졌다. 창도 화장실도 없는 아주 좁은. 난 아무 짓도 안 했다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보내왔는데 이런 일로 유죄 판결 난다면 학교 어떻게 다니지? 하지만 다행히도 경찰은 내 말을 들어주었다. 조사에서도 음성이었고 말씀하신 건 사실이었나 보군요. 금방 석방 되실 테니 안심하세요. 정말요? 다행이다. 정말 놀랐어. 이런 일로 인생 끝나버린다니.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야. 뭐 당연한 결과겠지만 누명을 쓰고 공포에 떨고 있던 나는 마음속 깊이 안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무슨 이유에선지 아무리 기다려도 석방시켜주질 않는 것이다. 무슨 일이지? 금방 석방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밥조차 가져오지 않는다니 뭔가 이상해. 나는 점점 다시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그 상태로 하루가 지나버렸다. 이봐, 아무도 없는 거야? 빨리 날 내보내줘! 하지만 대답이 돌아오지도 않고 상태를 보러 오는 사람도 없는 것이었다. 설마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다들 까먹은 건 아니겠지? 설마. 하지만 그 설마가 맞았다. 사실 내 담당 조사관은 어쩌다 출장으로 오게 된 다른 서의 사람으로 그는 내 처리에 대해 인수인계하는 걸 까먹은 채로 원래 일하던 곳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게다가 주말까지 겹쳐 있어서 다들 쉬었기 때문에 내 존재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 누가 다른 사람은 없는 거야? 이상 사태를 감지한 나는 패닉에 빠졌다. 여기 누가 좀! 어떻게 된 거야? 무죄라는 거 알고 있잖아. 여기는 화장실조차 없다고. 날 꺼내줘. 나는 물도 음식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갇혀버리게 된 것이었다. 독방에 방치된 지 이틀째. 가장 큰 문제는 물이 없는 것이었다. 목이 말라. 이러다 죽겠어. 콘크리트에 둘러싸인 밀폐된 공간. 심지어 가장 더운 시기인 7월이었다. 물. 사람이 물을 안 마신 상태로 살 수 있는 건 고작 4일이 한계. 그때까지 누군가 와주긴 할까? 이건 정말 목숨이 위험해. 한계치에 점점 도달하고 있었다. 천장을 보니 스프링클러가 보였고 이걸 어떻게든 작동시켜보면, 아님 부수면 물이 나올 테니까. 하지만 어떻게도 할 수 없었다. 이제 머릿속에서는 물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다. 그렇게 3일째. 이젠 한계에 가까워졌다. 이 3일 동안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극도의 탈수 증상에 시달리게 된 나는 누군가 날 죽이려고 해. 독가스가 들어오고 있어. 망상, 환각에 휩싸이게 되었다. 정신이 점점 망가져 이상해져가는 걸 느꼈다. 살기 위해선 나는 내가 싼 소변까지 핥아 마셨다. 죽고 싶지 않아, 이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4일째 확실히 정말 한계치에 다 달아갔다. 죽겠어. 정말 이대로 죽는 걸까? 심신 모두 나약해져갔고 몸은 말라 비틀어져서 쇠약해진 팔에 차고 있던 수갑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갔다. 나는 결국 죽음을 각오했다. 엄마, 미안해. 이런 데서. 깨부순 안경에 파편으로 유언을 새겼다. 설마 이렇게 돼버릴 줄은. 5일째 나는 의식을 잃었다. 그때 뭐야 대체 이거. 너 누구야? 이봐, 괜찮나? 우연히도 상황을 보러 온 조사관에게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나는 배설물 범벅이었다고 한다. 병원으로 후송된 나는 매우 위험한 상태였다. 탈수 증상이 너무 심합니다. 신부전도 오고 있어요.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치해둔 거죠?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5일 동안 몸무게가 7kg나 빠져있어 간장이랑 신장에 장애가 생겼다.
단순한 전달 미스에서 시작된 나의 5일간의 생사 상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마약 단속반은 대폭적으로 관리 체제의 재검토에 들어갔다. 피해자 분께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라고 밖엔 드릴 말씀이. 난 40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죽을 뻔했고 장애가 생겼으니 그 정도는 당연한 거지. 친구 집에 놀러 간 걸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래도 사람의 신변을 다루는 경찰이 이렇게나 안일하다니.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